네, 경기도에 사시는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안녕을 바라는 96.3MHz 손 FM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율디 권하율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수원 토박이로서 경기도에 십수년째 살고 있지만 우리 고장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경기도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냥 경기도가 쾌적한가 보다. 정책이 잘 돌아가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정책들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 도대체 어디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준비한 특별 방송. 경기연구원 3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분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연구원 김한수 기후환경정보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경기연구원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도 보시고 한번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잘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김한수 센터장님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경기연구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네, 국가에는 국가에서 만든 연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 지방 정부에서는 지방 정부에서 만든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 뭐 광역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연구원을 둘 수 있는데요. 경기연구원도 그 광역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구원입니다. 한 30년 됐고요. 경기도하고 경기도에 속해 있는 31개 시군에서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에서 연구원을 만들어서 경기도의 정책과 31개 시군의 정책들을 만들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종합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경기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약간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랩 같은 그런 실험실이나 저 연구실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신다고요. 네. 경기연구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그 안에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경제 쪽 연구하시는 박사님들도 계시고 네. 뭐 도시, 주택, 그리고 뭐 기후, 그다음에 환경, 뭐 생태, 관광, 문화, 복지, 행정, 굉장히 많은 분야의 어. 많은 박사님들이 모여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근데 경기연구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원처럼 뭐 기술을 가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랩에서 실험을 한다기보다는 네, 그 경기연구원이라고 하시면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용어 자체가. 근데 그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연구원으로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뭐 경제도 있고요. 뭐 도시, 그리고 주택, 관광, 뭐 문화, 복지, 행정, 뭐 교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후라든지 아니면 뭐 생태 분야, 환경 분야, 그러니까 정말 정책적으로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하는데 그분을 모두 이제 모아서 종합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이랑 문화까지도 연구를 하고 계시고 네, 네, 기후와 또 정책, 교통, 환경, 네, 복지까지 정말 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거에 집중한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네. 어, 광역시 지자체에서는 이런 연구원을 스스로 설립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경기연구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전체 규모는 한 200에서 250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이제 연구 인력으로 따지자면 박사분들은 한 70명 좀 넘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네. 석사급 연구원들도 한 5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으로 듣기에는 아니 한 분도 뵙기 어려운 박사님 분들이 70여 분이나 계신다고 하니까 되게 네. 커 보이지만 사실은 경기도의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실정이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에서는 이제 그 분야별로 연구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뭐 경기도도 분야별로 뭐 몇 개의 연구원들이 있지만 이렇게 종합 연구 기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200명이 넘는 기관이긴 하지만 네네. 우리나라에서 한 1,400만 명이 모여 사는 경기도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를 다 다루기에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질 필요가 있고 지금 뭐 30주년을 맞아서 그런 규모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네. 아, 그 박사님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 충당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충당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저희가 그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인원 같은 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 그런 것들에 이제 조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인원들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기 연구원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 경기 연구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연구 성과를 내려면 총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에 입사해서 이제 연구 성과를 낸다라는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연구 성과라고 하는 건 저희는 이제 뭐 보고서도 쓰고 뭐 음.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정책적인 연구이다 보니까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최근에 뭐 박사학위를 받거나 최근에 연구하신 분들이 정책 연구라는 거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정책이라고 하는 게 현장이랑 굉장히 밀접한 이제 연구이기 때문에 현장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해되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의 고객인 도민들의 니즈도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경험상 축적되는 기관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물이 올랐다는 표현을 저희가 쓰긴 하는데 네네. 3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연구들을 많이 잘 하게 되는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정한 이 경기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물론 능력 걸린다. 뛰어나신 분들은 오자마자 아, 퍼포먼스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직도 아니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3년에서 5년 동안 긴 시간 끝에 만들어낸 성과, 대표적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성과라고 하는 거 연구원 자체의 대표적인 성과를 뭐 이렇게 딱 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저희는 이제 보고서들을 쓰게 되거든요. 이제 그 네네. 정책 이슈가 있는 보고서들인데 작년에 이제 몇 가지 이슈가 됐던 보고서들 중에서는 뭐 재밌는 거 위주로 뭐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경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교통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그다음에 서울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많이 이제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도로를 넓힌다든지 아마 대중교통을 발달시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역발상 측면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 네, 아, 그래서 유연 근무가 확장되면 교통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됐던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주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 가장 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기후 플랫폼 같은 네. 연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사님께서 기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편이셔가지고 네. 그 경기도의 모든 기후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폭염 문제, 폭우 문제,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룬 연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기후 환경 플랫폼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이 기후에 대해서 모든 정책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상상하면 될까요? 네, 그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기후 플랫폼, 경기 기후 플랫폼이라고 정식 명칭이 있는데 올해 네. 한 6월 달쯤 되면 이제 도민분들이 또는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 근데 이게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후에 관련된 거는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들을 한 곳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라서 혹시 이제 디제이님께서는 써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슈퍼 앱이라고 해가지고 네. 은행 앱 같은 거 써보시면 네. 은행 앱에 보면 그래 들어가면 은행 뭐 이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출도 받으시고 그쵸. 수많은 업무들을 그 앱 하나로 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는 기후 관련된 모든 이제 정책과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그 플랫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어플 하나만 깔려 있으면 정말 기후에 대한 모든 복지나 정말 네. 재난 안전 같은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어느 지역이 기후가 또 취약계층인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네.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 거에서 이제 개인 시민들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 집에 뭐 태양광 파넬을 올리면 얼만큼 비용이 들 것이고요, 얼만큼 에너지가 세이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폭우가 났을 때 어디부터 침수가 돼서 뭐 반지하가 어디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뭐 폭염 시에는 폭염 경보가 울렸을 때 어디가 훨씬 더 더운 지역들이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폭염 취약 지역들이 어디일 것이냐, 그리고 그다음에 뭐 산사태 위험 경보라든지 이런 기후 재난에 관련된 정보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ESG 경영 때문에 다양한 탄소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네. 들어가서 원클릭으로 자기네들 회사가 얼마큼의 탄소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탄소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네.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게 약간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일맥상통하는 것이 경기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 다 힘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기후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그 6월에 나오는 플랫폼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바로 의하면 이제 폭염이나 뭐 폭우 이런 것들이 날씨에 따른 재난 환경으로만 체감이 되지만 사실은 날이 너무 더워서 유동인구가 줄어들어서 정말 소상공인 같은 분들 경우에는 생계가 위협받을 경우에 재난 지원금이 또 지급되도록 하는 것도 경기연구원의 실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직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폭염 취약 지역에 대해서 재난 지원금이 주어진 것까지는 아직 이제 가진 않았고 네네네.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정책이 도민에게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업이라든지 이제 적용이 되려면 굉장한 근거들을 가지고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사실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문제점들 같은 경우가 공간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폭염이 있을 때 훨씬 더 더운 지역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비가 오게 되면 먼저 물이 잠기는 곳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산사태가 났을 때도 먼저 좀 피해가 보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취약한 지역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들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약 인구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 취약 지역이 있는 것처럼 취약 인구들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약간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곳도 있고 어린이가 많은 사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사회학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취약 인구들이 어디에 계신지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네네. 가지고 많은 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랫폼을 위해서 이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함께 위성까지 쏘아 올리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기후 위성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예산 사업비가 작년에 이제 연말에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성, 그러니까 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거 너무 큰 얘기 그쵸. 같고 네. 이제 큰 사업처럼 들리긴 하지만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은 민간 시장에서 위성을 쏠 수 있는 이제 어떤 장이 장이 네.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민간 위성 시장에서 상당 부분이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일대 이제 그 사업자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글로벌 아젠다를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 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이산화탄소 모니터링도 있지만 메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쵸. 메탄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의 한 80배 정도에 되는 온실가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메탄을 어디서 많이 노출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성을 2개 정도 올려서 메탄이 어디서 경기도 전체에는 산업단지도 많고 네. 화력발전소도 많고 수많은 대형 공장도 많기 때문에 그걸 탐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메탄 측정 위성이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광학 위성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광학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1m 이하의 해상도를 갖는 굉장히 이제 정밀한 해상도를 갖는 영상이 올라가서 자연환경을 감시한다든지 아. 도시의 확장을 감시한다든지 감시라고 표현하면 좀 부정적인 의견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 저희가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렇게 많이 했어서 이산화탄소는 친근하지만 네. 이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의 80배 정도의 온실가스 효과를 낸다고 메탄가스를 측정하는 위성을 2개나 쏘아 올리신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라는 특성이 정말 공장 단지도 많고 또 농업 단지도 많고 주거 단지도 많고 또 다른 지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에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김한수 센터장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네. 첫 곡으로 어떤 노래 신청하시겠습니까? 저희 사전에 주신 거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이 노래를 즐겨 들으시나요? 네, 그 아침에 이제 출근하게 되면 네, 커피 한 잔과 이 노래를 틀어놓고 업무를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신청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희가 이 김한수 센터장님의 또 사무실을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로 예쁜 화분들과 또 운동기구도 있으시고 또 다도를 즐길 수 있는 차까지 딱 정말 요 곡이랑 잘 어울리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김한수 센터장님께서 신청해주신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 듣고 왔습니다. 96.3MHz 쏜FM에서 경기연구원 30주년 특집 방송으로 김한수 센터장님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연구원 분들은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 연구원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뭐 연구원도 일반 직장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네. 뭐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선택적 시간 근로제라든지 뭐 네네. 유연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가 있는 이제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출근하고 또 하고 네. 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또 일찍 좀 퇴근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사용하시는 편인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꼭 모여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회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코어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 그 시간대에는 모두 다 나와서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출근하시고 퇴근하는 거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데와 좀 이제 많은 차이가 있다면 저희가 회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문 회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들끼리 회의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 책상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지만 회의실에서 같이 회의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상당히 좀 많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있으신 분은 조금 출근을 유연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네. 이 박사님들이 괜히 선호하는 직장이 아니겠네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원으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아 이건 좀 힘들었다. 이건 좀 가장 큰 고충이다.' 하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 네. 이게 인제 뭐 저희가 인제 출퇴근이 쪼끔 인제 자유롭다? 뭐 선택적 출퇴근제가 있으니까 인제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굉장히 야근이 많습니다. 네. 아이고. 주말 출근도 많고 그다음에 어떠한 경기도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네. 시간이 급하게 쫓겨서 해결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을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는 일반 연구보다는 정책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템포가 빠르거든요. 네. 빠르면 뭐 한 일 주일 안에 어떠한 결과를 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게 써야 될 때도 있고요. 음. 뭐 평균적으로 인제 연구의 어떤 주제 기간들이 뭐 3 개월에서 6 개월 사이에 그 네네. 어떤 보고서들도 작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제 시의적절한 순간에 시의적절한 연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네네. 굉장한 압박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안 되면 다음번에 하지."라고 하는 게 사실 도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번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안 좋아서 음.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 네.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시간적인 압박감을 많이 받을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스스로가 인제 뭐 밤에 나와서도 일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주말 출근을 해서 아이고. 예 일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쪼끔 인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정책 연구 기관들이 가지는 어떤 이제 박사님들의 어떤 그러니까 연구직들의 어떤 부담인데 자기가 한 연구가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러면 쪼끔이라도 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이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연구가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감을 안고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내가 정말 힘들게 연구해서 보고한 보고서들이 이 시민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서 오는 또 부담감과 중압감이 있으시군요. 네. 그리고 또 워낙 다양한 부서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 또 기후센터장님께서 오셨지만 뭐 교통, 경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경제를 위해서 연구한 또 연구와 또 기후를 위해서 연구한 연구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자연환경 뭐 보존 측면하고 인제 뭐 도시개발 이 측면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은 인제 같은 연구원에서 나가는 보고서라 하더라도 네. 인제 관점이 다른 거고 음.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제 뭐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경기연구원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네네. 어떠한 연구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연구원이 지향하는 바에 모두 다 인제 경도돼서 연구원 그렇죠. 박사님들이 네. 다 그쪽으로 끌려갈 수 있는 음.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인제 12 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네네.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로 자연환경 쪽에선 맞는 얘기지만 네네. 경기도의 전체 산업발전 쪽에서 맞는 얘기인가 궁금하면 아래층에 있는 도시시에 어. 있는 박사님들 찾아가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여쭤보고 네. 그다음에 또 복지 분야 가서도 물어보고 네네. 그러니까 서로 인제 그런 연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재밌는 일도 있고 그걸 뭐 충돌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서로의 견해를 인정해 가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정책 종합 연구기관들의 안에서의 또 재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또 바로 한 층만 내려가면 네, 그 분야에 또 전문가가 계시고 네, 또 그거에 대한 진중한 토론들도 해보실 수 있으시고 맞습니다. 이 제가 처음 소개글로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이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실제로 정책이 구현되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짧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신 그 정책으로는 2층 버스도 경기연구원의 성과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네. 네네. 이층표스 뭐 경기연구원의 이제 성과라고 경기연구원만의 성과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저번에 물어보셔서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교통 부분에서 저희 네네. 연구원에 뭐 재밌게 말씀드리면 버스 값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도 아, 계시고요. 버스 그, 어, 버스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것 때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네. 뭐 그런 연구들을 하시는 박사님들이 함께 경기도에서 이제 2층 버스를 추진하실 때 네네. 많은 이제 연구적 성과로 뒷받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덕분에 정말 편하게 네, 2층 출퇴근을 하고 버스를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군요. 네. 네. 정말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후부터 교통, 뭐 경제, 복지, 정말 말하자면 입 아픈 하는 역할이 많은 연구원인데요. 이렇게 바쁘신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라디오에도 출연해 주시고 또 우리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이 있죠. 네. 네, 그 유튜브 채널도 보니까 이 많은 보고서들을 일반 시민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또 특별하게 만드시는 사업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뭐 연구원이 이제 그 연구 보고서가 굉장히 딱딱한 편이고, 네, 특히 정책 쪽이면 일반 시민들이 읽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일반 시민분들의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 만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국가가 만들거나 지방 정부가 만든 정책으로부터 이제 생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들을 손쉽게 이제 알기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오래전부터 니즈가 있어 왔고,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왔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도 하고, 뭐 카카오 아, 채널도 있고, SNS도 많이 하고, 블로그도 하면서 이제 시민분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그런 성과들이 이제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요. 저희가 뭐 이제 상도 많이 받고, 아, 경기연구원 SNS 관련된 상도, 국가적인 상들도 많이 받고, 여러 네네. 가지 상들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네. 이제 보고서의 중에서 이건 시민들이 꼭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보고서를 집필한 박사님 직접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아, 보고서의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네. 네, 지금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찍는 것처럼 네네네. 이제 MC 분들과 함께 얘기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 것도 많이 올라가 있어서요. 네. 네, 그것도 뭐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아, 알고 있고, 뭐 인포그래픽도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모든 보고서를 다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조금 거기는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토크 형식으로 푸르는 유튜브 영상이 또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데 또 그 중에서도 큰 방향을 일으킨 연구가 있다고요. 직접 연구하셨던 네, 반지하에 대한 폭염 피해 관련 보고서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그 반지하 부분은 저희 이제 연구원의 그 도시 쪽 박사님이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경기도의 반지하가 어디 많이 있는지, 네. 그리고 침수 피해가 났을 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작년에 이제 침수 피해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시고 해주셨고요. 뭐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아까 방금 말씀했던 폭염 같은 부분들은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폭염이라고 하는 게 정의를 내려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재난으로 과거에는 폭염을 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18년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고, 그 이후에 이제 폭염을 재난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으로 본다라고 하는 어, 것은 이게 뭐 침수 뭐 이런 네. 것들이 왔을 때, 홍수 이런 거 왔을 때 그런 거 재난처럼 폭염도 일종의 재난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재난법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폭염이 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이제 폭염 이제 아, 경보가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폭염 경보가 나면 폭염 피해가 나는 곳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온열 질환자들이 발생하는 곳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네네. 그게
더 더운 곳이 있고 네. 좀 덜 더운 곳이 있거든요. 네네.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파트 단지가 이제 건물도 많으니까 굉장히 덥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측정도 해보고 해보면 아파트 단지는 그늘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높으니까. 네네. 그리고 녹지도 요즘에 아파트 녹지도 많은데 네네. 근데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이제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덥거든요. 그 맞습니다. 온도 차가 네. 시뮬레이션상에서는 한 6도에서 7도 이상 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33도라고 하면 거기 39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훨씬 더운 거잖아요. 음. 근데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서는 공간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디가 더 더울 것이냐, 이제 폭염 피해가 어디서 많을 것이냐를 알고 뭐 이제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그런 정보를 공무원들도 알아야 네. 이제 뭐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간식 체계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했던 게 이제 보고서가 작년에 만들어졌던 그 보고서가 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후 플랫폼에 네네. 그 부분들을 경기도민 누구나들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공간 정보 형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들으시는 분들께서 지역 단위로 이렇게 얼마나 더운지를 측정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건물 단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측정이 네.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정말 대단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민들이 정책을 좀 잘 이해하고 보고서를 또 토크쇼 형식으로 보시고 하시게 되면 좀 긍정적인 효과, 좋은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시민분들, 그러니까 도민분들이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좀 강하게 표현해 보면 이제 우리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정책을 알고 그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어떤 정책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네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또는 이제 이 정부에게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사를 갔을 때 학교가 부족하거나 네네. 이러면 학부형들이나 그 덕에 사시는 이제 시민분들이 우리가 학교가 부족하니까 학교를 더 지어주세요 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집단 행동을 하시거나 그렇죠. 민원을 제기하시죠. 네네. 하지만 공원이 없다고 우리 주변에 공원이 없어요라고 이제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도시가 들어설 때는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가 얼마큼 생겨야 돼. 여기 몇 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도시개발이 있으면 공원이 얼마큼 생겨야 돼라고 네네. 정해놨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는 입장에서 학교가 없다고 예를 들어 데모는 하지만 네. 공원이 없다고 데모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관련된 도시 녹지 관련된 법률상에서 네네.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공원 서비스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동네는 공원이 좀 부족한 동네구나. 음. 내가 공원을 가려면 한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구나. 원래 법에서는 한 250m마다 어린이 공원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즉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네.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들이 나에게 얼만큼 이제 어떤 정책으로 우리 시가 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그걸 아셔야 네네. 요구를 하고 세상이 좀 좋아지니까. 네. 저도 이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저희 집 앞에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구는 들어봤어도 네. 공원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잘 못 들어봤는데 네. 정말 공원이 집 앞에 있고 없고의 삶의 질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럼요. 네. 정말 너무 더운 날에 공원에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네. 산책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이 공원의 역할까지도 보고서에 다 나와 있군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또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신청해 주셨어요. 네,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네,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96.3MHz 손 FM에서 우리 경기연구원 김한수 센터장님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또 이 공원이 있고 없고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공원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잘 듣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여기서 여기 이제 말씀 나눠보면 재밌어들 하시는데 공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우리가 이제 법에서 1인당 6제곱미터의 공원을 가져야 돼라고 아, 정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수원시가 만약에 100만 명이라고 하면 곱하기 6제곱미터를 해서 그만큼이 수원시에 네,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잘 챙겨봐야 되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원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10이 넘는 걸로 15, 16 정도 되는 걸로 아,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공평하게 있느냐도 챙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 정책이라고 하는 걸 추진할 때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법을 만족시켰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누구네에게 이제 똑같은 효과를 주고 있느냐. 네, 네.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공원 서비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원이 내 주변에 없으면 그 분은 공원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공원을 배치를 시킬 것이냐.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뭐 보고서라든지 우리 동네의 공원 형평성은 얼만큼이야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개인이 그걸 알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공원들 다 이렇게 매핑해 본 다음에 네. 그게 뭐 나부터 걸어서 얼마까지 걸려 뭐 이런 거를 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다 매핑을 해서 지금 사시는 곳은 공원 서비스 소외 지역입니다. 어디는 아, 공원 서비스 뭐 1등급 지역입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정책 보고서로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정책 보고서를 낼 때 좀 아쉬운 게 이제 보고서 형태로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보고를 찾아보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까지도 그 기후 플랫폼 안에서 공간 정보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이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못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더 형평성을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수원시라든지 다른 시에서 더 형평성 높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경기연구원이 가진 어떤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공원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재밌게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지역들인데, 네네. 예, 이것들이 가지는 역할을 우리가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계세요. 이게 최근에 저도 이제 공원 연구를 열심히 한 게 한 5, 6년 전부터 공원에 관련된 이제 연구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비하인드 스토리긴 하지만 네네. 어딘가 이제 토론회를 갔는데 토론회에서 이제 가평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기는 이제 산도 많고 네. 들도 많고 그렇죠. 강도 네. 많으니까 공원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적어도 되지 않겠느냐의 느낌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플로어에 계시던 분이 이제 발언 시간에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네. 아주머니셨는데 자기가 5살짜리하고 3살짜리 어린애가 있는데 네네. 얘네들에게 시소를 태워주고 싶으면 버스를 타고 세정거장 가서 다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시소를 태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사실은 이제 평생 서울 살다가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 살긴 하지만 시골 동네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어린이 공원이 적은 거예요. 네. 그건 정책적으로 어린이 공원이 들어설 때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이렇게 들어서야 되는데 네네. 거기는 예로부터 이제 오래된 시골 마을들이니까 어린이 공원이 없는 거죠. 네네. 어린이 공원이 없으면 그네와 시소가 없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굉장한 오판을 한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니즈와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는 어떤 성평성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됐고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와서 지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까지 전형이 돼서 네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한 해 동안 네. 저희 동네 수원에 네. 굉장히 많은 어린이 공원이 생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 저 예산 낭비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아이들이
잘 이용하더라고요. 네네. 네. 뭐 요즘에는 방방도 있고 네네. 트램펄린 같은 것도 많죠. 있고 좋아졌죠. 네네. 근데 그거를 만드신 장고인이 여기 앞에 아니 제가 만든 계셨다니. 건 아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 뭐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어린이 공원 하면 주변에 어린이만 써야 되느냐. 근데 네네.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는 인구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뭐 이제 그 KT라든지 뭐 네. 이런 통신사들이 음음.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추적을 해서 아. 어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유동 인구라고 부르고 네. 또 거기 사는 사람 생활 인구라고 부르는데 아. 그 생활 인구 데이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몇 세부터 몇 세 이렇게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어느 지역에 노인이 많고 어느 지역에 아. 이제 어린이가 많은지 알 수 있는데 어린이 공원 중에 주변에 네네. 수원은 사람이 많으니까 네네. 어린이가 많지만 수원 말고 좀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이제 시군들에 보면 어린이 공원 주변에 노인분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70, 80 먹은 어르신들이 네네. 그네 타고 시소 타진 않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리모델링하거나 시설물을 들어갈 때 그분들을 위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예. 아. 그래서 이제 인구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리모델링 돼야 되고 어떻게 아니면 더 개선돼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놀이터 옆에 이 돌돌이도 있고 네. 예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어린이공원 가서 요즘엔 나무로 만든 그네들도 있잖아요. 네네. 벤치처럼 네. 생긴. 거기서 많이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이게 꼭 제가 누려야 하는 그런 혜택이었다니. 네. 정말 뜻깊은데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서 환경이나 기후에 대한 방송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또 수원하면 우리 귀여운 수원이가 또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청개구리. 제가 어릴 때는 이 수원 청개구리가 정말 손으로 한 바가지를 잡을 만큼 많이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요것에 대한 연구도 우리 김하수 센터장님께서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요. 네. 어, 수원 청개구리에 뭐 직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보다는 수원 청개구리 같은 어떤 양서파충류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네. 얼만큼 줄어들고 있는지 뭐 네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물 하나의 종에 딱 꽂히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네네. 이제 이게 특히 뭐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식지란 단어가 네네. 와닿지는 않으시니까 아. 그러니까 어떤 생물 종이 살아야 된다. 이 생물 아. 나는 꼬마 잠자리가 너무 좋아. 나는 뭐 수원청개구리가 너무 좋아. 나는 뭐 이제 아. 뭘 보호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친구들을 보호한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친구들이 살아가고 번식할 수 있는 서식지 같은 것들을 이제 보호를 네. 해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 이유는 네네. 당연히 이제 수원에는 옛날에 논들이 많고 밭들이 그렇죠. 많았었기 때문에 네. 양서파충류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식지들이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작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농경 사회와 함께 생긴 게 논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경작지가 아니라 동물이나 어떤 그 생물 입장에서는 네. 하나의 그 지구에 있는 생태계의 일종으로 그러네요. 생태계네요. 일종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이제 경작지 느낌이긴 하지만 한 수천 년간 지내온 거니까 네네. 거기에서의 이제 생물 서식지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논생물이라고 저는 흔히 부르는데 논생물들이 논은 습지죠. 네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작지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제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습지로 네네. 이해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수원에는 논들이 정말 많았고 네. 그 논을 이용하는 수원 챙기굴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논 경지들이 대부분 지금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고 네네. 얘네들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얘네들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논을 보호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이제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수원 청개구리의 보호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네. 그럼 농경지를 보호해야 되는 아.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보호할 때 요즘은 뭐 개발 업체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제 논 덮어서 이제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뭐 네. 여러 가지들도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 서비스란 단어를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네.
생태계 서비스라고 한 단어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전 이제 뭐 이렇게 글로벌하게 쓰는 이제 네네. 용어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계 환경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베네핏, 그러니까 이득을 주느냐를 네. 원 단위, 아, 그러니까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으로 계산할 때 이제 얘는 뭐 얼마야, 얘는 얼마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작지적인 입장에서만 평가가 되니까 네. 가격이 좀 낮을 수 있는데 네네. 사실 생물 서식지 입장, 그리고 특히 멸종위기종에 가까운 수원 청개구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걸 돈으로 환산할 때 굉장히 높은 가격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많이 얘기가 돌아서 오긴 했지만 수원 네. 청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책 위반자와 결정자들, 그러니까는 도의회와 네. 도에 계신 뭐 도지사님 부착해서 행정가들이 이것들이 얼만큼 중요한, 그러니까 시에 있는 시의원과 시장님과를 비롯한 행정가들이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네네. 설명해 줄 때 필요한 건 비교 단위인 거잖아요. 아. 원 단위 비교가 필요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수원 청개구리가 살고 있는 서식지가 얼마야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개발 사업에 들어오게 되면 또 이게 얼마야라고 할 수 있고 서로 비교가 하게 됐을 때 그 비교 역량을 통해서 네네. 이제 정책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 연구 기관에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원 단위 환산해서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가치 평가 기준도 만들고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아니 이 경기연구원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셨는데 아예 생물 선생님까지 모시고 또 경제 얘기까지.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 논을 볼 때 정말 쌀이 몇 가마가 나오나 그런 쌀 가격만 생각했는데 네. 정말 이 서식지 생물이 얼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더 높은 가치가 될 수 있고 네. 그렇네요. 또 논생물이라는 또 그런 개념도 있으면서 네. 논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네네. 거기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쭉 살아온 생물들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 너무 뜻깊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이 경기연구원 또 경기연구원의 계획과 센터장님이 또 바라는 또 미래의 모습도 또 궁금합니다. 네. 경기연구원의 이제 앞으로 미래의 발전상을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연구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경기연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조금 말씀드려 보면 네네. 사실은 이제 30주년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청년 단계를 이제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30 됐을 때는 이제 좀 다른 스탠스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경기도도 그만큼 많이 발전해 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1,400만 명 인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1,400만 명에 가지는 이슈가 네네. 너무 많아진 거죠. 정말 많은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네. 정말로 많은 이슈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슈들을 정책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대응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어떤 규모의 부분에서 네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규모로 그 1,400명이 가지고 있는 만들어내는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네네.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거라고 이제 논의가 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뭐 AI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른 세상의 연구의 레벨로 올라가는 네네. 단계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서 우리가 다루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연구들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좀 아까 생활인구 데이터라든지 네네. 뭐 이런 뭐 유동인구 데이터라고 했는데 과거 한 5, 6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네네. 유동인구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운터기를 들고 맞아요. 상가 앞에 서가지고 네네. 여기 몇 명 지나가는지를 이걸 맞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네. 오늘 오전에도 지금 그거 분석하다 왔는데 네. 근데 성남시의 무슨 상권에 네네. 사람들이 이제 더울 때 얼만큼 줄어들 것이냐를 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 두세 시간 만에 아. 데이터를 가지고 공간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분석을 좀 하다가 왔는데 네네. 굉장히 달라진 시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더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경기연구원의 기후환경정보센터에 있는데 네. 기후환경 관련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걸 분석해서 그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쓰거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쓰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 게 저희 센터의 업무인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기연구원의 역할이 어떤 그
정책 연구기관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허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랑 얘기하시면서 들었던 궁금한 것들이 네네. 보고 싶으면 네. 경기연구원 홈페이지라는 데서 이런 것들을 네네. 다운받고 네네. 그걸 자기가 좀 자유롭게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좀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연구원의 앞으로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데이터 허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정보들이 다 있는 기후 플랫폼이 시민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네, 또 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양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또 그런 창구가 될 수도 네네, 있겠네요. 네네. 또 앞으로 또 더 사실 경기도가 정말 크잖아요. 네, 근데 이 경기도를 정말 저 윗동네까지 가평까지 관할하신다는 걸 듣고 '아 정말 바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더 많은 규모의 경기연구원의 그런 자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연구원은 이렇게 여러분들 곁에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 주신 김한수 센터장님 한번 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재밌었고요. 이것저것 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 시민분들에게 좀 조금 더 정책에 관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면서 네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연구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네, 96.3MHz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경기연구원 김한수 센터장님과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경기연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니.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면서 앞으로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한수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기연구원의 멋진 행보 응원하면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우리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